시기에서 하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술집 가고 350, 400에도 월급도 있지만 보통 뭐 600, 700. 그 전부터 김용모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도 좀 좋았고 외부 거래를 통한 뭐 주가를 저희는 좀 만졌고 그 다음에 김용모 회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허위나 이런 내용을 삼아서 공시를 띄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죠. 주식이 많이 올라간다? 20배, 30배, 40배, 50배 이렇게 100배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키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보가 먼저 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언론에 나오게 되면 우리 주식은 좀 급등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바뀐다라고 하는데 이제 많이 떴고 손님도 들어왔다가 물린 거예요. 그냥 살기도 싫어보고 복잡한 일이 나 때문에 생긴 거니까. 중국 애들 많이 와가지고 브리핑도 하고好多人都来找，派出所来找，不知道国家干涉记录了。 KBS 김용모 회장님 대신에 지금 업무 보고 계시잖아요. 하지 마세요. 누가 시켰어요? 그만하시라고요! 무시해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좀 같이 협조해 주시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5만여) 명의 회원들로부터 무려 4,500억 원에 이르는 신종 다단계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조 원의 피해를 입힌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제이유그룹의 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답보 상태였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유출과 내사 중단 압력 등 전원에 대한 무혐의 처리로 의혹만 무성한 채 결국 싱겁게 끝났습니다. 혹시 이 제이유그룹이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주수도라는 사람은요? 2000년대 말에 내가 생활용품을 사면 그 가격의 250%를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했던 다단계 피라미드 업체가 이 제이유그룹이었습니다. 사기였죠. 불법 다단계 판매하며 실패를 거듭하다. 제이유그룹은 설립 3년 만에 연매출 2조 원이 넘는 회사로 성장했지만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피라미드 영업으로 10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수도와 함께 제이유그룹을 경영했던 2인자가 건재했기 때문인데요. 제이유그룹 수사 때도 법망을 피해갔던 이 인물. 제이유그룹의 다단계 피라미드 사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화시킵니다. 그의 이름은 김용모. 그는 주수도가 감옥에 들어간 사이 과거 제이유그룹 회원들을 상대로 전국을 돌며 1,500억 원의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제이유그룹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켜주겠다고 꼬드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 1,500억 원으로 그가 벌인 일은 주가 조작이었습니다. 이른바 루보 사태가 터진 겁니다. 김용모는 구속 수감됐고 8년형을 받아 2015년 5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의 출소를 고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탕을 노린 그의 측근들이었습니다. 출소한 김영모는 먼저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 YMK 홀딩스를 창업합니다. 또 자회사 YMK 포토닉스도 급조합니다. 그리고는 YMK 포토닉스의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기 경력은 그를 따르는 측근들에게는 오히려 신화처럼 떠받들어졌습니다. 내가 이 앞전에 그 주가 조작으로 해가지고 6개 상장 회사를 내가 하다가 대주주였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으로 내가 그 진역을 8년을 살고 나왔어요. 또다시 주가 조작으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기업이 나는 반도체 사업을 할 수. 김영모가 새로 세운 회사 YMK 포토닉스의 주식은 빠르게 팔려나갔습니다. 이제 삼성하고 계약하고 하는 것이 언론에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식은 좀 급등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전국에는 김영모의 주식을 파는 중간 조직책들이 있었습니다. 한 중간책이 작성한 장부. 장부에는 YMK 포토닉스의 주식 판매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이 30배인 15,000원에 팔렸습니다. 중간책은 주식을 판매한 대금의 20%를 수당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받으신 거는 정확하게 얼마죠? 받은 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10억은 못 들 겁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피라미드식 판매 방식입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김영모와 그의 측근들이 있었고 피라미드 아래에 있는 사람일수록 김영모의 정체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YMK 포토닉스 내부 문건을 보면 김영모는 2015년 감옥에서 출소한 뒤 무려 800억 원의 돈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영모는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단 2년여 만에 모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출소한 김영모의 첫 사무실은 서울 시내 한 호텔의 VIP룸이었습니다. 2개 갔었죠. 2개 집에 느리상스 호텔 스위트룸. 거기다가 본인이 모든 가구를 수입하고 다 교체를 한 상태예요. 럭셔리하게. 김영모 씨가 자기 취향에 맞게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무실에는 유명 인사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의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슨 시장도 있었어요. 은행 기획하시는 그 기획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옛날 가수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YMK 포토닉스와 인실리코 메디슨 간의 업무 협력을 위한 첨시 체결식. 이제 서명이 완료됐습니다. 김영모는 5G 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같은 최첨단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협회장을 맡고 있는 벤 괴르첼 박사,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도 강연에 나섰습니다. 김영모의 회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강연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더욱 김영모의 회사를 믿게 됐습니다. 김영모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모의 회사는 또 서울과 지방을 돌며 자체적인 문화 행사도 자주 열었습니다.
문화행사에는 유명 가수와 탤런트들도 여럿 등장합니다. 시작될 예정인데요. 회사 내막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은 김영모를 성공한 사업가로 믿었습니다. 아주 저는 이제 이분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고생했던 모든 인생이 이분을 만나서 대박이 터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2016년 여름 김영모는 YMK 홀딩스 자회사인 YMK 포토닉스가 네덜란드 한 광반도체 회사를 인수했다고 선언합니다. 5G 통신에 필요한 광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네덜란드 회사의 지분 51%를 확보해 대주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분의 51%를 YMK 포토닉스가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인사권, 경영권 다 가지고 있죠. 국내 상장 회사를 사들여 이 네덜란드 회사의 기술과 접목시키면 수조 원대 회사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불어넣었습니다. 500억짜리 회사가 1조 원짜리 회사가 되기 때문에 약 20배 올라갑니다. 300억을 투자를 했을 때 20배 올라가면 6천억의 현금을 포토닉스가 보유하게 되고 그 빛을 발생시키고 빛의 무한한 성질을 변화시켜 김영모는 자신이 인수한 네덜란드 회사는 뛰어난 기술과 광반도체 생산 시설을 갖췄다면서 당장이라도 5G 통신용 광반도체 생산이 가능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삼성하고 계약한 거는 후속 작품이고 제품이고 SK에 들어가는 거는 2018년 동계올림픽 때 세계 최초로 우리가 상용하는 5G입니다. 5G 모듈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시제품 개발. 참 머리가 참 좋았죠. 하지만 김영모의 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2017년 5월까지 YMK 포토닉스가 사들인 네덜란드 광반도체 회사 주식은 260주. 전체 주식 1080주 가운데 25%에 불과했습니다. 51% 대주주 자격에는 턱없이 못 미칩니다. 어떻게 51% 지분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 확보했다라고 했고 그 특허를 가져오지도 못한 상태에 그 특허가 자기 건이냐 과대광고해서 주식을 팔아먹었습니다. YMK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김영모의 말을 믿었던 또 다른 이유는 언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5G 덕분인데요. YMK 포토닉스는 언론의 유망 중소기업으로 여러 번 소개됐습니다. 심지어는 지상파 프로그램에서까지 별다른 검증 없이 김영모의 회사를 유망 벤처기업처럼 소개했습니다. 빛을 이용한 차세대 반도체인데요. 이것을 국내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 광학반도체 기술은 유럽과 미국, 중국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독자적인 원천 기술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의 한 기업에서도 이 5G를 구현하기 위한 광학 반도체 칩을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실체를 확인한 언론사는 없었습니다. YMK 포토닉스가 네덜란드 광반도체 회사의 대주주가 아니었는데도 방송에서는 김영모의 회사가 광반도체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보도는 경제지와 전문지들에서도 잇따라 쏟아졌습니다. 이게 참 검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세계적 기술인지 아닌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업체 설명에 좀 우전을 많이 했던 거는 사실이고 이 아무리 언론이 가짜라지만 이런 거라든가 신문이라든가 그 세미나하는 과정이라든가 그거 다 두세 번 와서 눈으로 다 봤는데 그럼 그런 그 자체가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보팀도 그 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팀 안에. 그렇죠. 이제 저희한테도 어디 국장님이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도 계속 만나고 그 신문사나 아니면 방송국 그런 분들한테 해서 그
관련된 또 뉴스를 내보내고. 대학도 훌륭한 홍보 수단이 됐습니다. YMK 포토닉스는 서울의 한 대학과 광반도체 연구를 함께하기로 MOU를 맺었습니다. MOU를 체결하기 전 기자와 함께 대학에 와 교수를 인터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MOU를 맺고 나선 대학과의 공동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문 기자를 데려왔어요. 그 기억이 났어요. 신문 기자를 데려왔었고 간단하게 저희 거에 대한 소개를 해달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과를 홍보해주면 한다. 근데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나는 거죠. 퇴직한 대기업 임원 출신들, 지방대학의 전 총장도 고용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고문 등의 직함을 주고 자문료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투자자들에게 신기술 관련 강연을 했습니다. 삼성 중국 공장 출신이라고 해서 교수 김용모 회장이 삼성맨들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있던 그 부사장이라는 분이 삼성 종합기술개발원인가 거기 그 소장까지 하시고 부사장으로 전역을 이제 퇴임을 하신 분인데, 국회의원들 이렇게 뭐 씨라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여튼 뭐 형도 그때는 회상 속 데려가는 거 와 있더라고. 어떠십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의심하기보다는 이 기업 뭔가 좋은 기술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믿게 되지 않을까요? 재계 유력 인사들과 세계적인 석학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지상파 TV에까지 소개된 이런 기업이라면 믿음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신뢰를 사서 그들의 돈을 다단계 피라미드식으로 끌어모은 뒤 김영모가 벌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해 9월 말 서울의 유흥가에서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김영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지난해 5월까지 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김영모 회사에 투자했다가 결국 전 재산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차량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김영모 회장을 만나신 계기는 언제 이제 어떤 계기로 만나셨어요? 제가 작년에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김영모 회장을 그때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 전부터 김영모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들리는 강남에서 주식 시장에서 이제 들리는 소문도 좀 좋았고, 허황된 꿈을 꾼 거죠 사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식은 대한민국 1등인데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주식을 분양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이득금도 너희한테 주겠다 해서. 일은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다단계 피라미드 회원 모집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은 뒤 주로 했던 일들이 돈을 끌어오는 거였어요. 그러면 자금을 모집했다고 해도 되나요? 그렇죠. 우리 돈은 아니었지만 돈을 갖고 저희는 그냥 뭐 김영모가 일을 잘 만들면 콩고물 떨어지는 걸 바랬다고 해야 되나요? 주식 브로커들을 통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업체들의 정보를 취합합니다. 주식 브로커들이 회사를 여러 가지 컨택을 해서 이제 김영모 회장한테 갖다 주면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그리고 김영모가 직접 주가 조작을 할 만한 기업을 골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골라낸 회사가 STC였습니다. STC는 사파이어 원석을 가공해서 휴대전화 액정을 만들어 팔던 코스닥 등록 기업. 명색이 코스닥에 등록된 회사였지만 2018년 주가 조작의 먹잇감이 됐을 때는 수년 동안 누적된 영업 적자로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김영모의 측근들은 저가의 STC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렸습니다. 지시에 따라 주식을 수없이 사고 팔았고 주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출렁였습니다. 12월 4일 날짜 제가 직접 찍은 거고요. 이날까지는 146%가 올랐고 2주 정도에 200% 이상을 올렸죠. 2018년 11월 28일 이때를 기점으로 STC의 주가는 140%까지 급등합니다. 11월 28일 이전부터 작전에 들어갔던 세력은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후 STC의 주가는 6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지금은 완전 자본 잠식 판정을 받고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1월 28일 순진한 투자자들을 유인할 미끼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미끼가 바로 STC가 내보낸 투자 공시였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STC는 중국 전기차 업체 북경 화택파워가 투자할 것이라고 공표합니다. 중국 업체가 STC의 주식을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 중국 업체가 STC에 3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시 공시됐습니다. STC는 사명을 중국 업체와 같은 화택파워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두 업체의 합병은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 달 뒤인 12월 18일 북경 화택파워 대표 차이리빈을 이사로 선임한다는 공시까지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주가는 출렁였습니다. 회사의 시급 총액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식 수 대비 저희가 돈을 어느 정도 쏟아부으면 그 정도의 주식은 쉽게 부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공시 전에 이미 물량을 사들이고 이제 공시가 나갈 때쯤에는 좀 좋은 공시 내용이 되면 그때는 이제 개미가 붙는 거거든요. 개미들이 살 때쯤 저희는 또 팔고 나가고. 아니 그러면서 주가 조작책들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호재를 진주를 뜻하는 펄이라고 불렀습니다.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껍데기만 남은 회사는 껍데기, 즉 쉘이라고 부르며 이 쉘에 인위적인 호재 펄을 붙여서 그럴듯한 회사로 보이게 하는 것. 그게 주가 조작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제보자는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선 북경 화택파워가 바로 김영모가 STC에 갖다 붙인 펄, 호재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업체가 STC의 공시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도 김영모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강남에 있는 모 술집에서 그 술집 여사장님의 소개로 데이빗 이슈라는 그 정체불명의 사람을 소개를 김영모 회장이 받았고 그 데이빗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관련된 그 사업을 한다 해서 차이 리빈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받게 된 겁니다. 네네. 네네. 김主席再见. 회장님. 希望到首尔去拜访您. 서울에서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받을 때는 뭐 중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시진핑 그 누나와 관련된 사람이면서 중국 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이며 그 하여튼 좀 많은 포장된 내용을 들었었습니다. 이 중국인은 2018년 10월 22일 한국을 방문하자마자 김영모와 MOU를 체결합니다. 이 MOU 서류를 입수했습니다. 여기엔 김영모가 먼저 5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들여 한국에 상장사를 사들여야 중국 전기차 업체가 연계 사업을 도입하고 300억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STC 공시에는 김영모의 투자 내용은 빠지고 중국 전기차 업체의 투자 소식만 들어 있었습니다. 차이리빙이 하는 것처럼 만든 이유가 이제 정과자고 이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해외 투자 관계도 있고. 전과가 있던 김영모나 그의 회사 이름이 공시에 직접 들어가면 금융당국의 감시망에 걸릴 수 있는 데다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진 중국 전기차 업체가 투자한다고 해야
국내 투자자들에게 훨씬 더 솔깃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금 조달책들은 이 합의서를 들고 다니며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중국 애들 많이 와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그다음에 이름 뭐지 삼성 법인장, 중국 법인장 있는데, 그 사람도 와가지고 막 브리핑하고, 하여튼간 근데 계약하기 전에는 한 건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 계약서로 돈을 구하러 다녔으니까. 아, 그래요? 이걸 보여주시고 돈 구하러 다녔어요? 네, 그렇죠. 이거 이제 하니까 시비 무조건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37억을 줬어요, 저는. 김영모와 MOU를 맺고 STC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공시했던 북경 화택파워. 그곳은 싫지 않은 회사였을까요? 저희가 직접 중국으로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벤처기업들이 몰려있는 중국 베이징시 창핑구. STC에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던 북경 화택파워의 현재 주소지로 등록된 곳입니다. 북경 화택파워가 있다는 14층에 올라갔습니다. 어두컴컴한 복도 끝에 간판이 하나 보입니다. 전기차 업체와 전혀 관련 없는 의료기기 업체가 있습니다. 你看这个地址是吧？6栋 B 单14层 B1409啊，是吧？但是这个不是华清啊。我们搬到1409好像3年了。3年了。3年了。一进大门左手边上不是有个兴业吗？那就是你去找他们，他们知道这事。관리사무소에 확인해도 북경 화택파워라는 회사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他代表人是蔡立斌，华清普瑞科技发展有限公司。我有印象的这个，11年那个倒了去了的，1年就是这倒了的。 북경 화택파워는 실체가 없는 것일까? 이 중국 업체의 자회사라는 곳도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에는 수십 년은 좋게 듯한 호텔 건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해당 중국 업체의 대표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KBS 취재진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도 이 중국 업체 대표를 찾고 있었습니다. 好多人都来找，派出所来找，这个那国家安全局都来，好多人来找，把融资融到里面了，找不到地方。派出所都来了，安全局也来了。好多人肯定找不到钱没了，不是肯定得去报案啊。 취재진은 중국 업체 대표가 한 국내 업체에게 준 명함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명함에는 중국 자동차협회 전기차 분해 사무국장 차이리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함에 있는 주소를 검색해보니 그곳은 중국 자동차협회가 아니라 중국 자동차 학회였습니다. 차이리빈의 직함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这个呢是个鞋，但是他留的地址 ，the address is this like this，然后这个标是这个的标。She made this car. 중국 자동차학회 로고와 주소에 자동차 협회 이름을 갖다 붙인 조작된 명함이었습니다. 蔡丽斌是习主席夫人的妹妹的闺蜜。好，他如果真那么牛，他还用到韩国去？金泽这个给予他的
내가 이렇게 하고 가서 그런 일을 하겠어. 수십 번을 연락한 뒤에야 겨우 차이리빈과 통화가 됐습니다. 喂，你好，你是蔡丽斌吗？这个是我们都不知道，因为当初我们是几方谈的就是，因为我们没有资金啊，没有那么大的资金去收购，我们有这个资金都是这基金会长他负责，我们就负责装批。 자신은 애당초 STC에 거액을 투자할 계획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의 투자 공시를 믿고 STC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 파인넥스로 이름을 바꾼 구 STC 주식은 현재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4,7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690원대까지 떨어졌고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다가 물린 거예요. 그리고 몇몇 대신 밀폐하는 곳들에서 이걸 편수로 많이 올렸어요. 그것도 그거와 가르쳐 똑같은 어느 회사 수직은 아니면 그거를 많이 가르쳐 주시는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관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돈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거대한 다단계 피라미드식 조직과 허울뿐인 중국 전기차 업체를 앞세워 국내 기업의 주가를 가지고 놀았던 김영모와 그의 측근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비슷한 일을 벌이고 있다면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취재진은 이들이 현재 어디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취재를 시작할 당시 김영모는 사기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누군가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취재진은 거의 매일 아침 구치소에 있는 김영모를 찾아가는 한 여인을 주목했습니다. 김영모와 10분 남짓한 접견을 끝내고 구치소를 나서는 그녀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일반 가정집 같지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자동차 부품 판매업과 증권 중개업을 하는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의 법률상 대표는 구치소의 김영모를 거의 매일 접견했던 그녀, 김모 씨가 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김 대표라고 불렀습니다. 김 대표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는 소액 투자자가 아닌 VIP 투자자라는 걸 입증해야 했습니다. 취재진은 은행에서 정식으로 발행한 1억 원권 수표 2장, 2억 원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돈을 보여주자 좀 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에는 김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2달 넘게 따라다닌 끝에 처음으로 김 대표와 대면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디 이거 됐다는 안 됐다는? 아니요, 안 됐다는 건데? 예. SMO를 어쩌고저쩌고 하고 STC 그때도 그러면 좀 주고 일본을 사왔잖아요. 그럼 저희는 회원들이 있으니까 8,000원 나누면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원들은 몇 명? 2,000명? 곧 거실에서 VIP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잘 차려입은 중년 남녀 10여 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서울인가 뭐 무서워? 큰 소인데?
전직 펀드 매니저라는 남성이 나와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미국 배터리 회사 주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허를 내야 되죠. 다른 사람이 못 따라하게. 그 특허들을 만들어 놓은 회사가 무조건 성장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거라며 끊임없이 매수를 독려합니다. 상장하고 나면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던 비용보다는 2배 이상의 차이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 이후 부실한 국내 코스닥 등록 기업을 인수, 미국 회사와 합병한 뒤 다단계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합니다. 저희는 어쨌든 지금 또 수급 세력도 있겠지만 또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그룹별로 지금 10개 그룹을 만들고 있거든요. 수반치로 빼고 그다음에 M&A 때 상장사도 결정해야 되고 또 수급 세력이 또 참여해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같이 협조해 주시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VVIP들만 따로 불러 대표실에서 또 다른 회의가 이어집니다. 취재진이 들고 간 2억 원의 투자 규모로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큰 손이면 보통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큰 기관과 연결된 기관. 기관? 기관하고 연결된 거예요? 기관은 뭐 보통 100억, 200억. 그럼 저희는 작은 손이라서 안 넣어주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아니, 서운하네 좀. 저 방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 저들은 또 저 안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구치소에서 김영모를 접견하고 돌아가는 김 대표에게 다시 접근했습니다. 4달간의 잠입 취재를 마치고 KBS 기자라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아니 어디 오셨어요? 아 지난번 제가 그 인사를 제대로 네, 여기 KBS 중심. 김 대표는 김영모가 옥중 경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영모 회장이 뭐 시키셔서 하신 거예요? 시킨 게 아니라 그분이 저희한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찍지 마세요. 아니 그거는 저희가 취재 회의. 아, 찍지 마시라고. 라이오닉스 건도 그거 저도 고발할 다단계로 한 건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 거칠게 나옵니다. 일주일 사기 나오나요? 그는 취재진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니 수원구치소인데요. 예, KBS 기자분이 오셔서 임의로 촬영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시는데 잠깐 나오실래요? 취재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누가 시킨 것이냐고 따집니다. 누가 시키신 거예요? 누가 시켜요? 제가 알아서 취재하는 거죠. 말씀하세요. 누가 시킵니까 이거를? 저희가 제보를 봐서 취재를 하는 거지. 말씀하세요. 누가 시켰어요? 그걸 누가 시키냐고요? 누가 시켰어요? 기자들이 취재하는 거를 시키는 거 아니고요. 그만하시라고요! 아 왜 화를 내세요? 저희가 지금 반론권 꼽는다. 그거는 나는 몰라요, 보통. 아니 그럼 취재진의 카메라를 낚아채기까지 합니다. 하나 주세요. 안 찍으세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경찰의 중재로 카메라를 돌려받았지만 촬영은 중단됐습니다. 김영모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사기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단계 피라미드식 금융사기, 즉 유사수신이나 주가 조작 혐의로부터는 자유로운 상태.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이제 1년 뒤면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취재진은 구치소에 있는 김영모에게 직접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접견을 신청하고 질문지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모의 회사 YMK 홀딩스와
YMK 포토닉스의 사무실은 현재 사라진 상태. 김영모에게 속아 그의 회사 주식을 사들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체감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던 겨울밤. 칼바람이 몰아치는 밤거리에 박상천 씨가 서 있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대리운전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대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계속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한 3년 정도는 했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빠지긴 했어요. 3년이면 딱 그 YMK 투자할 때쯤 되잖아요. 예, 그 이후부터 좀 어려우니까 그때부터 조금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김영모를 만나기 전에는 작긴 했지만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 사장님이었습니다. 힘들죠, 굉장히. 그 지금 개인은 희생 중이고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3년 전 고향 선배를 따라가 들은 YMK 포토닉스 세미나 한 번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업 설명회를 들어갔는데 최신 그거에서 5G에 관련된 그런 거였었고, 그다음에 다 그걸 들어보면은 진짜 새로운 사업이고 진짜 신사업이고 가능성이 있겠다. 사채까지 끌어와 7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채도 몇천이 된 것 같아요. 진짜 한두 달 내에 이제 상장 다 왔다. 이제 상장하겠다. 우회 상장한, 특례 상장 한다고. 이렇게 YMK 포토닉스의 주식을 사들인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최소 2,000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은 김영모의 고향이었습니다. 강동영 씨는 김영모가 호텔에 와서 설명회를 연 날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 한식당. 한식당. 네. 사장님 이거 왜 찍으셨다고 그랬지? 엄청 대단한 사람이 싶어서? 제가 이분 사업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그 대단한 분인 줄 알고 한번 같이 이렇게 인증샷 한번 하자. 대기업들이 YMK 기술을 사가기로 했다는 말에 대출을 받아 2,5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샀습니다. 이분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구세주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도 그것을 몇 수십 배로 그냥 부풀려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안 되더라도 결혼 자금은 되지 않냐. 빚뿐인 생활에 비처럼 다가온 희망이었지만 당신은 대출금도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참 그 사람은 악마의 탈을 쓴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 (70대) 김명순 할머니는 고향을 돕고 싶다는 김영모의 말에 고마움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가난한 지역이니까, 없는 지역이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투자가 되게 하고 싶다. 우리가 녹음을 다 해놨는데 또 열이 빠치니까 다 죽어버렸다니까. 알기로는 5명인가 6명 딱 보니까 한 달 15만 원 월세집에 사는 형편이지만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15,000원인데 10만 원, 15만 원, 12월 달이면 10만 원, 15만 원 금방 간다고. 그렇게 하니까 어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짓고 싶은데 그러니까 빚내서 하죠. 회장한테 가서 사정을 했거든. 나 좀 도와주라고. 자기 피부치처럼 생각하고 나 좀 도와주라고. 15,000원에 산 거를 9,000원에 팔아라, 7,000원에 팔아라 그러니 어떻게 팔겠어요. 피해 이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김 씨의 노후는 빚에 저당 잡혔습니다. 그냥 사기도 싫어불고 그러잖아요. 복잡한 일이 나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응? 그러니까 당뇨 합병 쪽으로 내가 수술할 시기가 지나버렸어, 눈이. 그러나 수사당국은 이런 피해자들이 수천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고소에 들어왔던 내용에 대해서만 이제 뭐 진행했다. 그 부분만 좀 답변 드릴 수 있어요. 경제팀 인지부서가 아니라서 특별하게는 뭐 정말로 뭐 추가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면은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거래소는 김영모가 2007년 벌인 이른바 루보 사태 이후 전 종목에 대한 시세 조정, 즉 주가 조작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이 피라미드식으로 주식을 사들여서 주가를 올릴 경우 투자자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내기가 힘들고 이에 따라 처벌도 어렵다고 실토합니다. 시세종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이제 AL이라는 사람과 B 사람이 이제 한통속이라는 부분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전국에 흩어져서 각자 다른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로 보면은 시세종으로 입증하기 어렵죠. 김영모. 그의 지시에 따라 YMK 포토닉스 주식을 다단계 피라미드식으로 팔고 주가 조작을 공모했던 사람들. 어느 누구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수억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1억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와 귀금속을 차고 외제차에 돈다발을 수북히 쌓아놓고 돈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을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달 가잖아요. 한 7, 8천원이면 먹어요. 그 돈은 어떻게 줘? 그 주식 번 돈 있었잖아요. 조금 쟁여놓고 저희랑 뭐 같이 맨날 그 술 먹은 게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술 먹은 돈이. 강남에 있는 데 다 갔습니다. 네, 뭐 하루에 네 군데 다닐 수도 있고요. 이들은 김영모가 자신들에게 특수관계 있는 여성들의 생활비까지 부탁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영모는 여자가 많았어요. 그럼 그쪽에도 돈이 좀 많이 들어? 쪽팔리지만 너가 좀 해줘라. 내가 한 다음 주에 갚을게. 뭐 이런 식으로 했죠. 또 투자자들로부터 끌어온 돈의 상당 부분을 김 대표에게 입금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넣은 거죠. 제가 지인한테 돈 받아와서. 돈 받아서 넣어서 그럼 이 수익금은 지금 어디로 가? 다 갔죠. 거의 매일 구치소에서 김영모를 접견하던 그와 특수관계로 알려진 여성. 서울 강남의 수십억 원짜리 주택에서 살고 있는 김 대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빌딩 2층으로 올라가자 지문을 찍어야 들어갈 수 있는 유사 투자자문 업체가 등장합니다. 추천하신 분들만 입장이 아 그래요? 근데 성함 좀 알 수 있을까요? 성함이요? 네, 추천받은 성함. 돈 어느 정도 넣어야 돼요? 기본 1만 원대요? 기본 1,000만 원.
안쪽으로 들어가자 본부장이라는 여성이 투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난다는 곳이 누수나한테 들은 것 같다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없대요. 본인은 하는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 본인 계좌로 1억을 넣어서 이제 주면 은행 대출을 일으켜서 4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 유사 투자 자문 업체는 위탁 매매를 할 수 없는데도 불법 차명 투자를 부추깁니다. 대표는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사들일 주식을 지정합니다. 제가 또 주종목으로 선정한 회사는 역시 오르락내리락은 했어요. 17,000원, 2만원도 가고. 금감원의 감시망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칩니다. 100명이 한 특정 지역에서 움직이는 건 작다. 지금처럼 우리 회원들이 하는 것은 작전이 될 수가 없어요. 전국에서. 그건 법률적으로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모두 김영모의 방식과 흡사합니다. 신종 다단계 피라미드식 주가 조작입니다. 취재 도중 비슷한 업체가 또 있다는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명항이라고 주식을 파는 곳이었죠. 그분도 8년을 살고 나왔어요. 수익이 발생하면 나눠 갖는다는 그런 취지 아래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김영모 그리고 그의 후예들은 지금도 성업 중입니다.